매일 아침 고소한 냄새 풍기던 동네 빵집, 뜨끈한 국밥으로 허기를 채워주던 가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꺼지고 임대라는 팻말만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간판 아래에는 누군가의 간절한 꿈과 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가게들이 더 자주, 더 빨리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공실은 길어지고 주변 가게들까지 하나둘 따라 문을 닫습니다. 결국 상권 전체가 조용히 죽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의 문제입니다. 자영업은 우리 경제활동의 가장 큰 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임대료 상승, 소비 위축, 온라인 소비 확산,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상가 공실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곧 상권 붕괴와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막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가에 투자하거나 임차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공실률과 상권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네 상권을 살리는 소비가 곧 내 자산 가치를 지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적 차원에서는 임대료 안정화와 자영업자 금융 지원이 병행돼야 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야 골목 상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버텨낸 자영업자들, 그런데 지금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게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족의 생계가 끊기고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도 집 앞에서 불이 꺼진 가게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자영업 위기는 우리 모두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힘든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소비 위축, 경기 불황, 치솟는 임대료, 끝없는 물가 상승이 동시에 덮쳤습니다. 그 결과 폐업은 더 빨라지고 공실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기도에서 폐업자가 가장 많은 도시 10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성장의 화려한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그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째, 왜 특정 도시에서 자영업 폐업이 유독 많은지. 둘째, 인구 증가나 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왜 상권이 살아나지 못하는지. 셋째, 우리가 소비자로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지. 이 질문들을 마음에 두고 본다면 오늘 영상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 경기도 평택, 삼성과 미군기지 이전으로 가장 역동적인 성장 도시라 불리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평택은 빠른 성장과 대규모 개발로 주목받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치솟는 임대료와 상권, 격차 속에 무너져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도 이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평택시의 폐업 건수는 무려 13,856건. 그중 개인 사업자가 12,791명으로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급격한 개발로 인해 임대료가 오르고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특히 고덕 신도시 같은 신규 상권은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부담을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겼습니다. 결국 기회라 생각하고 뛰어든 많은 이들이 비용과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나간 겁니다. 앞으로 상권을 바라볼 때는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임대료 추세와 분양가 수준이 자영업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둘째,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소비 흐름이 어떻게 분리되고 있는지. 셋째, 해당 지역 폐업률과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체크해야 안전한 상권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늘었는데 상권은 살아나지 않는다? 김포시가 자영업자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김포는 서울과 인접하고 한강 신도시 개발로 젊은 부부들이 몰려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성장 도시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낮에는 사람이 없어 상권이 비고 저녁과 주말에만 반짝 살아나는 불안정한 구조. 이게 바로 배드타운의 한계입니다. 김포시의 폐업 건수는 14,004건. 인구가 급성장했지만 소비는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직장은 서울, 소비도 서울에서 해결하다 보니 김포 내 상권은 낮 동안 활력을 잃고 특정 시간대에만 잠깐 붐비는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결국 높은 임대료와 경쟁을 견디지 못한 가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김포 상권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소비가 실제로 김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서울로 빠져나가는지.
둘째, 낮과 밤, 주중과 주말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셋째, 임대료와 경쟁 구조가 안정적인지.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김포 상고는 사람은 많지만 장사는 안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경기도 부천, 서울과 인천 사이의 위치에 입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부천은 오랫동안 대표적인 베드타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2010년 8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어 현재 76만 명 수준입니다. 사람이 줄면 소비도 줄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돌아옵니다. 화려한 입지와 다르게 상고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어 있어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출퇴근은 서울에서, 쇼핑과 여가는 인천에서 해결하는 패턴이 굳어지면서 부천 자체 상권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외부 소비 유출까지 겹치니 자영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상권을 분석하거나 창업하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인구 변화 추세와 생활 인구 규모. 둘째, 소비가 부천 내부에서 이뤄지는지 외부로 빠져나가는지. 셋째,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상권 차이.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사람은 많은데 매출은 안 나오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자영업 폐업자가 많은 도시, 이번에는 7위입니다. 서울 동북부와 맞닿아 있는 남양주시가 그 주인공입니다. 남양주는 서울과 가까워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도시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는 늘었지만 상권은 불안정하고 구도심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는 서울 동북부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유입과 신도시 개발은 동시에 상권의 불균형을 만들었습니다. 구도심 상권은 인구 유출로 침체되고 새로 조성된 신도시는 높은 임대료와 과잉 공급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기에 온라인 소비 확산까지 겹쳐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남양주 상권을 분석하거나 창업하려는 분들이라면 세 가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신도시와 구도심 간 상권 분리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둘째, 임대료와 상가 공급량이 수요와 균형을 이루는지. 셋째, 온라인 소비와 대형 상권이 지역 내 소비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남양주의 자영업 시장은 쉽게 과열과 침체의 양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부촌, 성남 분당과 판교.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화려한 겉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성남은 분당 신도시와 판교 테크노밸리를 품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높은 소득과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바로 비싼 땅값과 임대료, 그 부담이 가게를 하나둘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남시의 폐업 건수는 17,410건. 경기도에서 6번째로 많습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성남은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비싼 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당과 판교 지역 상가 임대료는 서울 강남 못지않습니다. 결국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성남에서 창업이나 상가 투자를 고려한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료와 권리금 수준이 매출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지. 둘째, 직장인 수요와 지역 소비 패턴이 실제로 장사를 뒷받침하는지. 셋째, 프리미엄 입지 대신 틈새 상권을 찾는 전략이 필요한지. 이 점을 놓치면 부촌이라 장사 잘 되겠지라는 착각에 빠져 실패하기 쉽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도시, 안산.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안산은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인구는 61만 명,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도시로 유명하죠.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안산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소비 패턴이 불안정하고 지역 상권이 점점 더 버티기 힘든 구조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산시의 폐업 건수는 경기도 내 5위, 총 18,000건이 넘습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소비는 가격 민감도가 높아 안정적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배후 상권은 경기 불황이나 고용 위축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셋째, 구도심 상권은 노후화되고 신도시 상권은 과잉 공급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안산에서 상권을 분석할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상권 고객층이 내 업종과 맞는지. 특히 외국인 근로자 소비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단지 의존도가 높은지, 다른 소비 기반이 있는지. 셋째, 공실률과 임대료 수준이 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지. 이 점을 놓치면 안산에서 자영업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경기도 최대 도시 수원, 인구 119만 명이 모여 사는 거대한 시장. 그런데 이곳이 자영업자들에게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은 경기도청 소재지이자 삼성전자 본사, 그리고 수원화성까지 갖춘 역사와 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인구도 가장 많고 행정과 경제의 심장이 뛰는 곳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경쟁은 끝을 모르고 치열하고 구도심 상권은 활기를 잃어가며 점점 버티기 힘든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폐업 건수는 2263건으로 경기도 전체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이 크다 보니 성공을 꿈꾸고 뛰어드는 창업자들이 많아 업종 경쟁이 심화됩니다. 둘째, 구도심은 노후화로 소비력이 약해지고 신도심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격차가 커졌습니다. 셋째, 대형 쇼핑몰과 프랜차이즈 같은 대형 상업시설이 지역 소비를 빨아들이면서 소규모 가게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창업이나 투자를 고려한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창업 업종의 경쟁 강도가 얼마나 치열한지. 둘째, 구도심과 신도심 중 어느 상권이 내 업종에 맞는지. 셋째, 대형 상업시설과 직접 경쟁하지 않고 틈새를 찾을 수 있는지. 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수원에서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문을 닫은 도시, TOP3. 과연 어떤 도시들이었을까요? 급격한 성장과 개발 하지만 그 이면엔 자영업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화성, 고양, 그리고 용인.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도시들이죠. 그런데 왜 이 도시들이 폐업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을까요? 3위 화성시. 인구 100만을 돌파하며 특례시로 지정된 화성. 동탄 신도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로 대표되는 성장 도시입니다. 하지만 폐업 건수는 23,327건.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상업시설이 과잉 공급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신도심과 구도심 간 격차로 기존 상권은 활력을 잃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가 동시에 가장 치열한 경쟁의 무대가 된 겁니다. 2위 고양시. 서북부의 중심지였던 고양은 2022년 이후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폐업 건수는 23,780건. 30년 된 일산 신도시는 시설 노후화로 매력이 줄었고 반대로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같은 대형 쇼핑몰은 블랙홀처럼 소비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상권은 손님을 빼앗기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위 용인시. 마지막으로 경기도 폐업 1위는 용인시입니다. 인구도 많고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로 주목받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가장 혹독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용인의 세부 원인을 다음 원고에서 이어가면 됩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인구 증가 상권 성장이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신도시 개발과 대형 상업시설이 기존 상권을 얼마나 잠식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창업 전 지역별 폐업률과 공실률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성장 도시라는 환상에 휘말려 실패하기 쉽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영업 폐업자가 가장 많은 도시, 바로 용인입니다. 인구 108만의 거대한 도시가 왜 자영업자들의 무덤이 되었을까요? 용인은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성장 도시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수지기흥은 대표적인 배드타운이고 처인구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들어섭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가 자영업 성장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폐업자 수 24,219건, 경기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용인의 문제는 거대하고 분산된 도시 구조입니다. 인구는 많지만 도시 전체를 묶는 강력한 중심 상권이 없습니다. 수지기흥 주민들은 구매력이 높지만 소비는 판교 강남으로 빠져나갑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 창업자 수도 많아 경쟁이 과열되고 높은 지가로 인한 임대료 부담까지 겹쳤습니다. 이 결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용인에서 창업을 고려한다면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들어가려는 상권이 지역 내 소비를 붙잡을 수 있는 구조인지. 둘째, 경쟁 강도가 실제 매출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인지. 셋째, 임대료와 권리금이 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지.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인구가 많으니 장사도 잘 되겠지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사람보다 닫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영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대형마트의 공세 속에서
동네 자영업자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결국 장사하려는 사람은 줄고 버티던 사람마저 하나둘 문을 닫는 상황.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건 개업보다 폐업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자영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게 하나가 문 닫으면 점주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 상권과 경제 전체가 침체됩니다. 연쇄 충격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역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 둘째, 임대료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셋째, 자영업자 스스로도 온라인 배달 등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금은 한두 달 버티는데 그칠 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진 않는다. 결국 가게를 닫고 빚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은 더 이상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사회적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니던 가게가 문을 닫았지만 내일은 내 가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영업 위기, 단순한 경기 불황일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 구조 자체의 문제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알게 되고 함께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